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나라빗이 1천조에 달했습니다. 드디어 1천조에 달했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천조에 달하면서 슈퍼 예산이 또 예상이 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슈퍼 예산이 또 집계가 됐고, 내년에 이제 투자가 되는 만큼 올해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면 좋을 만한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1년 동안 기관이 지금 풀매수하고 있는 그런 저평가 우량주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결국 나라빗이 1000조에 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국민 1인당 2천만 원 빚더미 내년에도 604조 초슈퍼 예산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사실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604조, 이제 내년에 대한 예산이 604조에 달하면서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었다. 뭐 공은 국회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내년에 이미 예상되고 있는 예산이 604조에 달하는 그러한 금액이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예산안의 상승폭을 봤을 때 사실 예산이 국가 예산 추이를 봤을 때 너무 급격하게 뭐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사실 뭐 주식쟁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당장에 뭐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해 만에 해도 여러분들은 빅텍을 사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 계좌가 뭐 1천만 원, 많게는 뭐 1억, 2억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 전쟁이 나도 사실 웃고 떠드는 게 주식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초슈퍼 예산이 뭐 집계가 되고, 국가 부채가 1천조가 넘었다, 나라 부채가 1천조가 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어찌됐든지 이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투자하는 게 또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거는 그거 별개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이거를 같이 공감해 주다가 돈도 못 벌면 짜증만 두 배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이지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잘 헤쳐나가면 되고, 어찌됐든지 이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난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이건 뭐 추경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뭐 추경한다 추경만 한다더라도 10조 뭐 추경한다 뭐 하면은 계속 보다시피 뭐 일자리 10조 추경 관련주 들썩이나 메르스 그리스 디폴트 우려 지속 추경 관련주 주모, 뭐 추경 관련된 종목들 찾아봐야 된다, 추경 편성 소식에 동반 급등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안이라든지 예산 급격한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또 적대? 급격한 예산안이 뭐 엄청나게 그 편성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경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분명하게 관련 수혜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고,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되냐고 하면은 일단 어디로 편성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2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은 보건복지 고용에 제일 큰 자금이 들어가고, 뭐 지방행정, 교육, 뭐 국방,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R&D, SOC 뭐 등등등이 들어갑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 분야별 재원이라고 하지만 늘 있었던 얘기들이고, 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늘 꾸준하게 뭐 여기에 재원을 배분했었던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조금 더 증가했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야 될지는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되냐고 하면은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돼요. 왜냐고 하면 얘기했지만 신규 투자,
사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거는 큰 모멘텀이라든지 큰 성장성을 가져가기에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신규 접근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고요. 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12대고 10대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새로운 게 뭐가 나는지 보자고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지금 얘기를 미리 하겠지만 여기서 뭐 빠졌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중점이에요, 중점.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주는가. 예전에는 중점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중점이 됐다. 중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에 봤을 때, 자, 경제회복 쪽에서 이제 양극화, 중추적 사회 안정망 강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어디 있냐고 하면은 뭐 여기죠. 사회 안정망 확충.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있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이슈를 받기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그럼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 일자리 뭐 이런 거. 그럼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도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청년 희망 패키지 투자가 있죠. 그래서 얘도 애매해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위기 극복 활력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좀 생긴 거다 보니까 지금 당장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소비 쿠폰, 20조 원의 민간 소비 창출, 이게 결국에 뭐예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을 살리고 활력을 회복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이제 소비 쿠폰을 뿌림으로써 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3번도 3번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자 4번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 교통망 확충. 이거는 사실 지금 여기 과거 21년도 예산안에서 10대 중점에서는 좀 찾기 힘들어요. SOC라는 거는 과거에도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이야기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는 뭐 찾기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킵을 해놓을게요. 킵을 해놓을 거고, 지나는 뉴딜, 한국판 뉴딜 이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면 뉴딜 투자 펀드도 있고 본격 추진 위한 투자, 뉴딜 지우입니다. 미래산업 R&D 투자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보면은 뉴딜 쪽으로 좀 엮이겠죠. 그래서 뭐 미래산업 보면은 여기 뉴딜 미래 주력 산업.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 얘도 뉴딜, 미래산업은 거의 뉴딜 쪽 엮인다 보면 돼요. 그래서 얘도 거의 일치한다. 그럼 그다음 미래 경제 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데 보면 얘도 이제 실전 인재 교육,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은 보면은 지금 과거 여기서 얘기했던 일자리 주거 금융 교육 등 청년 희망 패키지 뭐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일자리 지원한다. 그다음에 청년 맞춤형 복지. 그래서 취업 창업까지 하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 인재 양성이 청년 희망 패키지로 엮인다 보면 되겠어요. 탄소 중립 경제 선도는 이거는 이번 연도에 최근 이제 저탄소 이 관련돼 있는 그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번 연도에 사실 새로 생긴 거다. 그럼 지금 사실 이 8개에서 놓고 봤을 때는 SOC와 탄소 중립이 굉장히 새로 편성되는 새로 편성된다기보다는 새롭게 중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4대 패키지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여기 그냥 통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여기 지역 소멸 대응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발전 투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다 그냥 이쪽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삶의 질은 그냥 여기 4번이라든지 이 외적으로도 엮인다. 보면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해가지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이거를 집중해야겠죠. 이번 연도에 새로 이제 이슈가 되었던 탄소 포집 기술, 이제 탄소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탄소 관련된 이슈가 이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 지금 이제 2022년도 슈퍼 예산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새롭게 중점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올랐던 종목도 많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은 소개를 안 시켜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한다도 이거는 얘기 좀 안 시켜드릴 거고,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제 SOC 관련해 가지고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관심 종목을 관심 종목의 추천주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사실 요즘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천주를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길게 봤을 때 계속 꾸준하게 가져와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좀 소개시켜 드릴 만큼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잘 저가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 SOC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SOC 같은 경우 고도화 첨단 프로젝트 하면 여기 밑에 뭐 교통망 확충, 첨단화, 스마트시티라고 얘기 나오는데,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인프라라고도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라고 할 때 그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SOC의 대표적인 예로는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다. 과거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얘기했던 게 도로, 항만, 철도, 특히 철도는 가장 컸죠. 북한 특히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거는 역시나 내년에 이번 2022년도에는 또 새롭게 중점에 들어간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그래서 오늘 6시간 전이죠. 당장 오후 1시에 나왔던 뉴스도 보면은 건설의 6.5 SOC 예산 27조 5조 원에 대해 투입한다.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SOC 보면은 SOC가 27조 5조 원이죠. 27조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27조를 투입하고, 그 중에 뭐 내년 정부에서 주요 SOC 사업 대부분이 뭐 대전시로 가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거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전남도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 7조 5천억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좀 어쨌든 나중에 좀 다시 설명 좀 드릴 거고, 어쨌든 자, 이 SOC를 정부의 SOC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업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과거에도 한번 모멘텀 봐왔던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대놓고 있어요. 뭐가 있냐? 자, 금호산업 2019년도인가요? 금호산업 정부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 최대 수혜 기업이다.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호사업이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확대 기조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SOC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야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SOC 사업에 대한 투자다, 이 프로젝트다, 이게 지금까지 없던 걸 새로 던진다는 게 아니라 말했다시피 기존에 있던 거지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다가 2022년도 예산안에 12대 중점 프로젝트에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금호산업이 대놓고 정부 사회 간접자본 투자 확대 최대 수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아까 뉴스에서 보여드렸죠. 뉴스 보면은 뭐 대전시 뭐 이런데 할 때도 뭐 이거 수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남도 내년에 뭐 한다고요? 정부 예산의 국비 7조 5천억을 얘네도 가져왔어요. 전남도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SOC 미래 신성장 사업 등 지역 현황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국비 7조 5천억을 확보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또 콕 집어서 얘기했냐고 하면은 뭐 전남을 욕한다, 뭐 이 전남을 까겠다 이러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에 금호산업이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의 공항 사업 수주 청신호 이게 과거에도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자, 과거에도 금호산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금호사업은 중장기적 뭐 얘기하면서 컨소시엄 참여 뭐 현재 기본적인 뭐 하면서 그냥 이거 다 무시해도 뭐 밑에 내용 뭐 그러니까 어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의 공항사업 수주 청신호다.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이 청신호를 받았던 게 금호산업이에요. 금호산업은 SOC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도 문정부에서 호남 쪽 공항 사업 수주를 통한 청신호가 있었고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가 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또 뭐 한다고요? SOC 관련 사업을 통한 뭐 한다고요? 통한 호남 시장에서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왜? 대놓고 전남에서도 지금 7조 5천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 무조건 투자한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 근데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상호 변경했어요. 그 상호 변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호산업이 금호건설이 있습니다. 금호건설. 계속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금호건설이고요. 그래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뭐 보면 알다시피 뭐 기본적으로 건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 부분 및 기타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금호건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재명 씨라든지 이 모든 두 지지자들이 부동산 관련되는 시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건설업 시장의 수혜가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은 사실 지금도 꾸준한 우상향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도 사실 금호건설이라는 종목은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보면서 이 대표적으로 계열 회사 대표적으로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 금호리조트가 있죠. 그래서 금호고속보다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리조트, 공항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뭐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공항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수록 여행에 대한 이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여행주들 거기서 또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종목은 건설업 그냥 업종 수혜만 봐도 뭐가 기대된다. 정권 교체라고 하면 제가 꼭 뭐 여당이 된다, 뭐 야당으로 바뀐다 이런 거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지금 지지율 1, 2위가 공통적으로 내건 게 뭐예요? 부동산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기대된다고요? 코로나 이후 여행업에 대한 여행에 대한 수요 급증. 저는 솔직히 코로나가 끝나면은 분명히 이제 항공사들 뭐 거의 매진될 정도로 다들 여행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이 그 다음에 항공과 리조트 사업에 대한 이 수혜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수혜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금호건설은 지금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리포터 같은 걸 보면은 금호건설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은 뭐 불안한 시장의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뭐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 극단적 저평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풍부한 누적 수주 잔고 이건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뭐 버립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선도적인 공공부문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공급 대책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집중 수혜. 뭐 이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선 후보자들의 이제 그런 거겠죠. 부동산 정책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실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높은 주당 배당금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 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곧 배당 시즌. 그래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 시즌에 따른 배당주에 대한 투자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들이 우상향해주는 배당 시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차트적인 부분 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역사적 아까 뭐 나왔죠. 완전 최저가라고. 그래서 과거 그냥 수정 주가를 때려봤을 때 270만 원 하던 게 지금 13,000원에 와 있으니까 굉장히 차트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저점이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번 1년 동안 2021년도 1월 1일부터 21년도 8월 31일까지 기관이라든지 금투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모든 연기금이라든지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량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좀 매수가를 좀 크게 잡고 분할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저평가 우량주고 우상향을 기대해야 되는 종목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급등이 크기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500원 정도 구간에서 14,000원까지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1,500원에서 14,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500에서 14,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여유롭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우상향 이제 내년에 정말로 SOC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런 수혜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우상향을 진행했을 때는 3만원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2배 정도 먹을 수 있는 3만원 캐파 정도까지 노려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 3만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35,000원. 아니다가 2차 목표가는 5만원까지 잡았죠. 원래 35,000원 정도로 4만원 여기 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5만원을 끄어놨다는 거는 제가 뭔가를 빼트린 것 같아요. 근데 5만원까지 볼만한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5만원까지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손절가를 표시를 안 했는데, 손절가는 그냥 정말로 8,000원까지 크게 보셔서 손절가 8,000원까지 크게 잡아 놓으시고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는 11,800원 정도면은 좀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